하겠습니다. 자요. 이제 우리가 물권을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물권에 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법률행위죠. 그래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 표시를 알면은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물권법은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물권은 특별히 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권법하고 채권법 있죠.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이 있으면 이 두 가지는 물권의 의의와 채권의 의의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 이제 물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권이요 이렇게 물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권을 보면 물권이 항상 뭐냐 사람이요 사람이 그다음에 뭐를요 물건을 직접적 이렇게 직접적 그다음에 배타적 그다음에 독점적으로요 독점적으로 뭐 할 수 있나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할 수 있는이죠. 할 수 있는을 뭐라 한다 이것을 관념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념적이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먼저 사람하고 물건이 나왔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주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객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은 이것을 뭐라 한다 이 요소라고 얘기해요.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한 것이에요. 좀 있으면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보는데요. 채권은 세 개의 요소가 필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물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물권은 뭐가 있냐? 물권은 점유권하고요. 점유권, 그 다음에 본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럼 벌써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이렇게 구별할 때 점유권하고 본권은 뭐가 된다? 서로가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 나오냐? 우리 시험에 다음 중에서 본권이 아닌 것 이런 시험이 났단 말이죠. 본권이 아닌 것. 그럼 뭘 얘기한다? 점유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 법적으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죠. 서로가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는 지배할 수 있는 거 아닌 것이고 지배하고 있는 권리죠. 하고 있는 권리예요. 이것을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봐요. 지금 여기 봐봐요. 내가 지금 잡고 있죠. 이것을 뭐냐? 사실상 지배라고 그래. 사실이란 말이 뭐냐? 우리가 이제 법에서 보면 사실하고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냐? 오감으로 느끼는 거죠. 눈으로 보고 시각, 귀로 듣고 청각, 그다음에 느끼고 촉각, 그다음에 맛보고 뭐죠? 미각, 알겠죠? 또 뭐죠? 냄새 맡고 후각 이런 것들을 사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상 지배에 있어 사실은 여기서 말할 때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맛보고 뭐 물건은요 맛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지금 어때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보이죠? 이것을 뭐란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지금 뭐죠? 잡고 있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 뭐냐? 이것을 점유권은 물권에 있어서 특수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물권은 할 수 있는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하고 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권이 있고요. 이 본권이란 말이 또 무슨 말이냐? 본권은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권한이다 이 말이죠. 가장 간단한 게 뭐죠? 이런 만약에 우리가요 다른 아파트에 주차를 시켜놨죠. 몰래요. 나중에 보면 어때요? 주차 금지 딱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붙어있죠. 그럼 그 차량은 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주차를 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 주차했다는 땅 한 칸을 어때요? 한 평을 잡고 있잖아요. 자동차가요. 그걸 점유하고 있죠. 그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 없다? 없다. 권원이 뭐냐? 권리의 원천을 얘기해. 그럼 여기서 본권이라는 것은 뭐가 본권이냐? 먼저 소유권이죠. 소유권 이렇게요. 그러니까 봐요. 본권은 소유권이 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유를 정당화하는 것이 뭐냐? 당신 왜 여기 주차했어? 내가 여기 201호 주인인데요. 이렇게. 그럼 내가 201호의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거기에 주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 말도 없이 남의요 아파트에다가 주차를 시켜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차 금지 딱지가 붙죠. 너는 여기에 주차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없다? 본권이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소유권이 있고 여기 뭐가 있다?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제한물권이요. 여기서 보면 제한물권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제한은 뭐를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런 말, 소유권. 그리고 여기요, 소유권이 누구죠? 갑이죠. 제한물권이 누구죠? 을이죠. 이런 봐봐요. 갑의 건물에 전세 들어가죠. 1층하고 2층이 갑의 거란 말이죠. 내가 1층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럼 이 1층은 누가 먼저 사용할 수 있죠? 소유자가 먼저 사용해요? 전세권자가 사용해요? 전세권자가 사용할 수 있죠. 전세권자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전세권자가 먼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제한물권이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 제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집을 누가 먼저 사용할 수 있다?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뭐란다?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제한물권에 뭐가 있냐? 사용하고 수익하죠.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용익물권은 뭐가 있다? 용익권은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물권은요 유치권하고요 질권하고요 저당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여기서 지상 봐봐. 항상 제한물권은 남의 땅이 남의 거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한물권은 뭐냐면 타인이죠. 타인은 여기 갑이죠. 타인의 물건이죠. 물건에 대한 뭐다? 권리죠. 권리. 이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지금 여기서 보면 뭐냐면 땅이죠. 땅. 지는요 땅이죠. 땅 위가 지상이잖아요. 땅 위가 이걸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봐. 갑이라는 사람의 땅 위에 이 말이죠. 갑의 토지 위에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이나 그다음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리는 것을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것은 안 돼. 농사 짓기 위해서 안 돼. 알겠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하기 위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지역권은 뭐냐? 지역권은 남의 토지. 그래서 자기 땅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땅을 위해서. 그냥 내가요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내 땅에다가 뭐 농사 짓거나 하려면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의 땅을 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통행 지역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토지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 그것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 전세권이 여러분 전세는 알죠? 전세는 자기 집이다 전세예요? 남의 집이다 전세예요? 남의 집에다 전세하는 거잖아요. 그 전세권이죠. 유치는 뭐죠? 유치는 타인의 건물을 예를 들어서 수선을 했단 말이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럼 수선비가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수선 비용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수선 비용을 받을 때까지 내가 그 집을 점유해서 관리하는 거죠. 그걸 유치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건물 같은 데 보면 프랜카드로 쫙 해가지고 유치권 행사 중임 이렇게 써놨죠. 알겠죠? 그 말은 뭐다? 내가 이 건물 내가 지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줘가지고 내가 이 건물 지금 찾고 있으니까 아무도 이 건물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 말이죠. 그걸 유치권이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건물을 짓고 자기 땅에다 자기 건물을 짓고 돈 안 준다고 자기가 자기 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뭐다?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질권은 뭐냐? 질권은 전당포요. 전당포에다가 내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그걸 뭐란다? 질권이다 이렇게. 그러면 저당권 알죠? 돈 빌리면서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는 거죠. 그것을 저당권이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지상권이고 지역권이고 전세권이고 유치권이고 질권이고 저당권이고 이렇게 이 6가지를 뭐란다? 제한물권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무슨 물권이다? 전체가 무슨 물권? 용익물권이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전부가 다 뭐다? 담보물권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 전부가 다 무슨 물권이다? 제한물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제한물권과 소유권을 전부 다 합해서 뭐라고 한다? 요 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다음 중에서 본권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1번 소유권, 2번 지상권, 3번 전세권, 4번 질권, 그다음에 5번 뭐 점유권 이렇게 나오죠. 이 전부가 항상 이렇게 크게 보라고 그랬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포함해서 본권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한물권 속에 뭐가 들어있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시 시작.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물권에 우리가 모두게 8가지야.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8가지를 정확하게 암기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기서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점유권자, 소유권자, 지상권자 이것을 사람이라고 그래. 주체. 객체는 뭐냐? 물건이죠. 물건. 객체가 먼저 대상이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물건. 물건 보면 98조에 나와 있단 말이죠. 물건. 알겠죠? 그러면 이 물건은 뭐냐면 유체물, 그 다음에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없을 못자 무체물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 유체물은 뭐냐? 모양이 있는 거죠. 몸체자죠. 모양이 있는 거. 이런 봐봐. 여기 분필닦이 있죠? 모양이 있어 없어? 있죠. 여기 마이크 모양이 있죠. 여기 분필 케이스 모양이 있죠. 이걸 유체물이라고 그래. 이것은 당연히 물건이죠. 그런데 여기요, 자연력은 뭐냐? 자연력. 이건 무체물이야. 모양이 없죠. 이런 봐봐요.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모양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무체물이라고 그래. 그럼 이 무체물은 어떻게 하냐? 관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요, 산소는 관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 호흡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뭐 산소도 병원에 가서 보면 병원에 산소 탱크에 뭐가 들어있어요? 산소 들어있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산소 호흡기 할 때 산소 호흡기 써 안 써? 쓰죠. 그럴 때는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알겠죠? 이런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 아무나 쓸 수 있나요? 거기에 다 환자의 치료비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그것은 뭐다? 물건이야. 왜요? 산소 탱크에 의해서 산소가 뭐 한다? 관리가 되잖아요. 그럼 산소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산소 탱크 안에 있으니까 관리가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는 돈을 받을 수 있죠. 물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체물은 뭐를 했어야 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물건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냐? 물건에는 2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다? 동산하고 뭐가 있다?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이런 부동산은 뭐죠?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죠. 이런 봐봐. 여기 칠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럼 칠판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그럼 아주 골치 아프죠? 알겠죠? 저 TV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럼 TV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뭐죠? 우리는 지구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동산이 있어. 수천 수만 가지 동산이 있어. 지구상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천 수만 가지 동산인데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물건이죠. 물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동산을 먼저 봐. 동산은 뭐다? 물건에서, 지구상에 있는 물건에서 뭐를 빼면 돼요? 부동산. 부동산만 빼면 돼. 그래서 동산에서 뭐만 빼면 돼요? 부동산만 빼면 돼. 부동산. 그래서 동산에서, 물건에서 뭘 빼면 돼요? 부동산을 빼면 돼. 부동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물건이죠? 여기에서 부동산을 빼면은 부동산. 이것을 말한다? 동산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부동산만 하면 되죠. 부동산만. 그럼 부동산은 뭐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토지예요. 토지. 토지하고 뭐라 하냐?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이렇게. 그래서 토지하고 토지에 정착됐단 말은 뭐를 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걸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움직이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기 보면 TV, 그 카메라 이런 것들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래도 이것을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부동산은 뭐가 부동산이냐? 토지 위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그래서 토지 위에 움직이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건물이죠. 건물이 제일 많죠. 그러면 또
토지 위에 있는 게 움직이지 않고 또 나무이죠, 나무. 나무도 움직이지 않죠? 돌담 같은 거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알겠죠? 이런 것들을 뭐란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토지는 어떻게 나오냐? 토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요 지적도 있죠? 지적도상 경계를 가지고 토지의 경계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사거나 그럴 때는요. 담이 쌓여 있는 것을 현실의 경계라고 그래요. 담을 기준으로 해서 땅을 사면은요. 된다 안 된다. 그거는 큰일 날 수 있어 나중에. 왜냐면 담을 가지고 경계로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해도 측량을 했더니 전혀 다르죠. 그럼 측량한 것이 우선하는 거예요. 지적도상의 경계가 우선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는 항상 토지에 대한 것은 항상 뭐를 해야 돼? 측량을 우선시해야 돼. 아시겠죠? 지적도상의 경계가 우선하니까. 그럼 토지는요, 필 또는 필지, 이것은 이제 토지의 개수예요. 이런 봐봐요. 이게 100번지예요. 100번지. 땅이 몇 개죠? 하나죠. 이게 지금 1000평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땅을 나중에 500을 분할해가지고 이것을 A한테 팔아먹었어. 그럼 이게 100-1번지가 된단 말이죠. 그럼 땅이 지금 몇 개가 됐죠? 2개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평수가 많아야 1개가 아니고 하나의 번지수, 필지, 이 필 또는 필지라고 이것을. 그럼 땅이 2개가 되죠. 만약 이게 또 나누고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땅이 몇 개가 된다? 6개가 되는 거죠. 이걸 필지라고 그래. 적어도 하나, 적은 땅도 한 필지고 큰 것도 한 필지죠. 알겠죠? 그래서 각 집안에는 고유의 번호가 부여가 되죠? 이것을 지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필지고요. 토지의 정착물 움직이지 않는 것, 토지에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건물이죠. 건물. 이 건물은 어떻게 한다? 기둥하고요. 지붕하고요. 그 다음에 주된 벽이 있어야 돼.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된 벽이 있어야 돼. 이것을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 건물,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건물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 사회 통념이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건물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요. 그럼요, 다 가구주택이죠? 다가구하고 다세대주택 어떻게 다세대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을 얘기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다가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건물이요, 이렇게요.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소유자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자기가 주인집 살고, 나머지 5군데를 월세나 전세를 주고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것을 말한다? 다 가구주택이다. 그걸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은 소유자가 한 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비록 3층 건물이고, 6세대가 살고 있어도, 건물은 몇 개로 취급한다? 1개로 취급을 해. 그런데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은 뭐냐?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봐봐요. 아파트 보면 건물이 몇 개예요? 건물이 지금 1개죠. 물리적으로 보면 1개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각각 소유권을 줬잖아요. 만약 이게 100세대다. 100세대 가면 소유권이 몇 개라는 거예요? 100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은 분명히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101동 그러잖아요. 1개의 동이죠. 그런데 이 안에 소유권은 몇 개가 들어있다? 100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아파트를 물건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고 건물 1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몇 개로 본다? 100개로 본다, 이 말이죠. 그것을 사회 통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임목이요. 임목은 뭐냐면, 잎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는 상태.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이 나무들이 움직여 안 움직여? 땅 위에서 움직이지 않죠. 뿌리가 옮겨가야지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가지는 팔랑거리는 거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나무는 이 땅과 더불어서 하나의 부동산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임야를요. 그런데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임목, 등록, 원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임목, 등록, 원부 플러스 임목, 보존, 등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임목, 보존, 등기요. 자, 이런 보면 100그루 이렇게. 이것을 반드시 수목의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수목의 집단. 그래서 100그루 300그루죠. 300그루에다가 이것을요,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을 먼저 해. 그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와서 등기를 해. 그걸
임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땅하고요, 이 땅하고 나머지 나무는 다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근데 이 300그루만 누구 거다? 을 것이다. 별개의 부동산으로 봐. 그래,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로 그 300그루 나무만 별개로 남의 것으로 봐. 그런데 지금 심어져 있는 상태니까 움직여 안 움직여? 나무가 안 움직이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벌채라면 어떻게? 벌목하면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그때는 그것은 동산이 되는 거예요. 아직 나무를 뱄어 안 뱄어? 아직 안 뱄죠? 그럼 나무가 뿌리를 받고 땅에 있겠네? 그러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것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만약에 뱄다 이 말이죠? 톱으로. 그러면 그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그런 상태를 뭐라 한다?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명인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명인 방법, 이렇게 명백하게 인식한다. 여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임목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나무가 보면요, 가끔 보면 이렇게 잡목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 산에 가서 보면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한 2그루 정도 이렇게 있는 경우 있죠. 거기가 뭐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 새끼줄로 이렇게 또는 페인트로 이렇게 X 표시해가지고 여기다 나무 명찰을 달아놔. 이 산주인은 갑인데 이 나무는 벌목 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을 소유에 속한다, 이렇게. 알겠죠? 나무 명찰을 뭐라고 그래? 나무 목자를 써서 목찰이라고 그래. 목찰. 알겠죠? 그래서요, 나무 명찰을 다룬단 말이죠. 그러면 봐봐요. 누가 보더라도 이 나무, 이 산은 갑의 건데 이 나무 2그루만 을한테 팔았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으로 딱 확인이 되죠? 그걸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다. 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인 방법. 또 이건 또 언제냐? 이런 미분리과실. 미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 분리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어. 아직 분리가 되지 않는, 즉 뭐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 상태에서 그 가수원에 있는 사과를요, 전부 A라는 회사에 파는 거예요. 아직 사과가 아직 딸 때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나무를 그대로, 나무하고 가수원은 내 것이고 사과가 아직 따지 않았죠? 분리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걸 미분리라고 그래요. 그걸 미분리 과실이라고 그래요. 그 미분리 과실을 그대로 파는 거죠. 어떻게 판다? 앞에 뭐죠? 가수원 앞에 입구에다가 쓰는 거죠. 입간판을 세워가지고 가수원 앞에다가, 가수원은 갑의 것인데 여기에 있는 사과만 을 회사가 매수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을 회사가요, 나중에 소확기가 되면은 그걸 따서 을 회사에 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누가 다 관리를 해준다? 가수원 주인이 다 키워주죠. 이걸 뭐라 한다? 우리 혹시 이런 농작물 같은 거 보면은 밭대기로 팔았단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마늘이라든가 고추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꺼번에 사가지고 나중에요, 지금은 조그만 걸 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면 어때요? 밭 주인이 그걸 다 나머지 다 키워주죠. 그래가지고 수확이 되면 그걸 이제 그 사람한테 다 파는 거죠.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명인이라고 해요. 그럼 명인 방법은 뭐다? 그런 경우는 다 입간판을 세워줘. 입간판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명인 방법은 어떻게 하냐? 이 임목은 반드시 수목의 집단이 돼야 되는데 명인 방법은 나무 한 그루만이라도 명인 방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명인 방법은 첫 번째 뭐냐면 특정성이에요. 여러분, 특정성이라는 건 뭐죠? 나무에다가 X 표시하죠. 그 다음에 뭐다? 두 번째요,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죠. 소유자가 누구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계속성이죠. 계속되는 거죠. 계속. 알죠? 그래서 특정되고 소유권이 누구라고 표시하고 계속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뭐가 된다? 명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인 방법이다.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이요. 농작물. 우리가 여러분 나무 있죠, 나무가 심어가지고, 산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 나무가 목재가 되려면 몇 년이 있어야 돼요? 최소 몇 년? 30년이 있어야 돼요. 30년. 여러분요, 산에다가요, 배나무나 사과나무나 감나무나 밤나무를 심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열매가 열려가지고 내가 밤이나 감을 따먹을 정도가 되려면 몇 년 있어야 돼? 한 3년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다가 배추를 심었어. 배추. 상추 씨앗을 뿌려. 몇 주 있으면 수확할 수 있죠. 최소한 2주가 되면 상추는 바로 수확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배추나 이런 것들은 부단하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 수목은요, 수목은 토지에 부합됐다고 그래요. 토지에 부합됐다. 수목은 부합됐다. 자, 지금 또 부합을 설명을 해요. 부합이라는 것은 뭐냐? 누군가가요, 벽지 있죠, 벽지 이렇게. 한 롤이 이렇게 말아져 있잖아요. 그 벽지를 한 롤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벽지를요, 벽에다 바르죠. 벽에다 바르면 어떻게 돼? 나중에 벽지를 때릴 수는 있죠. 그건 다 찢어지죠. 그럼 떼면은 다 찢어져가지고 그걸 다른 데다 또 붙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얘기해요. 분리는 가능한데, 분리하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합.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페인트죠, 페인트. 페인트를요, 한 통을 가져왔어. 그리고 독립한 동산이죠. 사고팔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페인트 통을 열어가지고 페인트를요, 벽에다 발랐어. 페인트는. 그러면 벽에서 페인트만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더라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합. 알겠죠? 부합. 이것을 부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 농작물의 경우는 판례가 뭐라겠냐? 농작물은요, 남의 땅에다가 을이 모내기용 모 있죠. 모짜리용 모를 먼저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요,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경작을 했어. 이걸 무단 경작이라고 얘기해요. 남의 땅에다가. 그런데 이 모짜리용 모가 3에서 4cm가 자랐어요. 이것을 뭐란다? 성숙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숙했다가 다 자랐다는 게 아니에요. 성숙이란 말은 딱 봤을 때 누군가가 내 땅에다가요, 씨앗을 뿌려놨는데, 딱 보니까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배추인 거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가지인 거 보이고, 누구든지 고추나무인 걸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성숙했다고 얘기해. 다 자랐을 때 성숙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뭐냐? 이것은 무단 경작자의 소유가 돼. 경작자의 소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요,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하는 사람의 소유가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땅 주인이 누군데? 갑인데. 농작물은요, 을이 무단으로 경작을 했죠? 그럼 농작물만 을 것이 돼. 상추만. 그러니까 이 상추는요, 토지하고는 별개의 부동산인 거예요. 상추는 지금 땅에 지금 심어져 있죠?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상추를 뭐라 한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그런데 그것은 땅 주인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경작자의 소유이다. 이게 바로 나무하고 완전히 달라. 남의 산에다 나무를 딱 심죠?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돼 버려. 나무는 30년이 지나야 목재로 사용할 수 있고 3년 정도 흘러야 감을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가면 이것은 남의 산에다가 무조건 나무를 심어놓고 이게 나무 내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산 주인이 세파트 해가지고 지켜를 먼저 지켜, 그것을. 그래서 우리 보면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봐. 식목일 때 식목이라 나무 심었죠? 나무 심으면 그 나무 내 것이다, 남의 것이다? 우리가 A라는 산에다가 우리가 식목일 때요, 학교에서 다 같이 한꺼번에 가지고 나무를 심었어. 그런데 그 나무가 지금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땅 주인 거다? 땅 주인 거죠,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심을 때는 뭐라고 한다? 이 나무 너 거나 마찬가지니까 잘 심으라고 하죠. 잘 심었는데 내 게 아니라고. 왜? 나무는 토지에 부합해버려. 그러니까 나무를 무단으로 나무를 심죠. 심음과 동시에 땅 주인께 돼버려. 그런데 농작물은 무조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농사를 지었어. 그래서 그것이 그 농작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건 성숙했다고 얘기해. 그때는 누구 것이다? 땅 주인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경작한 사람의 것이요. 그러면 땅 주인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요? 이 사람이 농사가 다 돼가지고 수확할 때까지 뭐 작게는 2주가 아니고 상추는 2주 만에 수확을 한대요. 다른 것들은 보리 같은 것은 한 3, 4개월 걸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억울해서. 그럼 어떡 한다? 갑은 을한테 너가 불법으로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너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자기 땅에 남이 무단으로 농사를 지었다 해서 그걸 갈아엎으면 안 돼. 갈아엎어버리면 그것을 남의 물건을 못 쓰게 만들었죠. 그것을 손괴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요, 남이 무단으로 농사를 지어놨는데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러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그걸 뭐라 한다? 손괴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무단 경작 이렇게. 그래서요, 이 농작물은 무단 경작하더라도 이건 누구의 소유이다? 누구의 소유? 경작자 소유이다. 그래서 경작자가 소유자가 돼.
땅 주인 소유자가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그 나무가 내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동산과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 있는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이 5가지죠. 5가지를 뭐라고 한다?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이 5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를 다 뭐라 한다? 동산이라고 얘기해. 여러분요, 이 지구상에 문 열고 밖을 나가면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건물 빼고. 거의 그렇지 않나요? 별의별 게 자동차가 지나다니죠, 자전거 다니죠, 오토바이 다니죠, 별의별 게 뭐 손수리가 지나가죠. 다 뭐야? 다 움직이는 것들이죠. 다 동산이라고요. 알았죠? 동산의 개수는 너무나 많아서 이걸 셀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동산이 뭐냐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먼저 부동산을 먼저 구해.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딱 이렇게 구했단 말이죠. 부동산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 부동산을 뺀 것이 나머지가 동산이다. 그러면 아주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부동산. 자, 지금부터 부동산은 뭐냐? 암기 시작.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다시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이 5가지를 뭐라 한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동산. 알겠죠? 5가지 뭐라 한다? 부동산. 이 5가지 빼고 나머지는 뭐라 한다? 동산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물건 그래. 물건은 동산 플러스 뭐라 한다? 부동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플러스, 항상 우리가 물건 그러면 동산 플러스 부동산이고, 동산은 동사만 얘기해. 부동산은 부동산만 얘기해. 근데 부동산은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부동산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하잖아요. 보통 뭐하고 거래한다? 건물하고 토지죠.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를 보통 우리가 좁은 의미, 협의라고 하는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도 다 부동산인데, 알겠죠? 이것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다시요. 우리가 물건 그러면 뭐하고 동산 플러스 부동산. 그런데요, 부동산 그러면 좁은 의미로 뭐만 얘기한다? 건물과 토지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동산은 뭘 얘기하고, 동산은 동산을 얘기하고.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봐요. 우리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요? 물권은 뭐냐?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지배권이죠. 그래서 항상 물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됐죠 지금? 자, 그럼 다시 여기에서 점유권은 뭐냐? 점유권은 물건이에요. 물건을 점유를 해요. 이런 우리가 동산도 점유하고 부동산도 점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권은 물건이에요. 소유권도요? 당연히 소유권도 물건이요. 동산, 부동산. 이러면 노트북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그러니까 동산이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거의 한 500m 돼요. 여러분요, 한 500m 되는 배는 어느 정도 길이냐 하면은요, 400m, 500m 정도 될 거예요. 제일 큰 게요. 그것은 앞하고 끝이 안 보여요. 500m 그러면. 앞하고 끝이 안 보인다고. 그런데요, 그런 배가요, 싱가포르 같은데, 싱가포르이죠? 그런 해외 한 번 지나가려면 한 3개월 전에 통보해야 돼요. 우리 한번 언제 지나갈 거다. 그래야지 싱가포르에서 모든 배들을 못 오게 막는 거예요. 계획 지나갈 때까지. 엄청나죠? 500m. 500m가 언제지 아세요? 여러분, 잠실 야구장이 200m예요. 잠실 야구장에 몇 개요? 2개 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문제예요? 그러면 이 큰 배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 부동산?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했죠.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요, 물에 있으니까 일단 아니다. 땅 위가 아니니까. 자, 두 번째는 배는 움직여야지. 움직이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 타이타닉이지 뭐예요. 배는 움직여야지. 움직이는 건 다 뭐예요? 동산이죠.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니까. 배가 500m면 뭐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그러면 걔는 뭐야? 통산이지 뭐예요? 안 움직여. 침몰됐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우리 이제 물건 이렇게. 유치권은 뭐냐? 유치권도 물건이에요. 여러분, 유치권도 봐요. 이러면 노트북을 수리했어. 근데 수리비를 안 줘.
그 수리한 사람이 노트북 여러분한테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걸 유치라고 그래. 그 사람이 왜 안 주세요? 그러면 유치권이 뭔지 모르니까 돈을 줘야 주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게 안 주는 근거가,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잠수하지 말고 돈만 가져오시오,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은 무슨 유치권은 뭐냐? 유치권은 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해서 인도로 거절하는 걸 유치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만 가져오면 준다잖아요. 너 돈 가져올 때까지 주지 못한다. 핸드폰 수리했어. 수리비 안 줘.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걸 뭘 한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건물 수리할 수 있어, 없어? 건물 수리해, 안 해? 하죠? 그러니까 건물은 부동산이죠? 방금 얘기했죠? 노트북이나 핸드폰은 뭐다? 동산이죠. 그래서 동산, 부동산이 다 돼. 그래서 물건이 다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여기요,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유치권은 물건이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지상권은 뭐다? 지상권은 토지. 지역권은요, 토지.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전세권은 부동산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부동산은 5가지.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이죠. 알겠죠? 그런데 부동산은 몇 가지다? 부동산, 아무 말 없이 부동산 그러면 뭐다?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 봐봐요. 토지하고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결국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뭐만 된다? 부동산만 되죠. 토지도 부동산이고 토지도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당연히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은 뭐만 된다? 부동산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따 볼까요? 담보물권은요,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죠. 질권은 동산이요. 저당권은요, 부동산이에요. 이런 부동산에 뭐가 있죠? 부동산에 또 뭐가 있어? 토지, 건물이 부동산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유치권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치권은요, 유가증권이 있죠. 유가증권도 유치할 수 있고요. 질권은 동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당권 있죠. 저당은 언제 잡죠? 돈 빌려주고 돈 받을 때까지 담보를 잡고 있죠. 담보를 잡고 있는 거죠. 그게 저당권인데, 그런데요, 이 저당권에 돈 빌려준 돈 있죠.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을 잡잖아요. 빌려준 돈,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뭐란다? 권리, 나중에 배워요. 권리 질권이라고 그래. 저당권은요, 지상권하고요, 전세권이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위에 저당을 잡고,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전세권 담보대출 추가담보, 전세권 추가담보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바로 뭐냐?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세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5천만, 내가 전세금 1억인데 내가 당장 5천이 있어야 돼. 근데 5천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을 담보로 잡고 은행한테 전세권 위에다 저당을 잡으라고 하고 5천만 원 빌려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전세권 위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하나 알아야 되냐면 이런 걸 알아야 되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물권이잖아요.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럼 원래요, 물건이니까 동산, 부동산만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뭐요? 유가증권, 권리질권, 지상권, 전세권. 이것도 뭐죠? 이것은 뭐죠? 권리죠. 이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와.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한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물권은 언제나 물건만 객체로 한다. OX, X만, 그러면 안 돼. 만, 모두 있다. 권리도 있다. 권리. 여기요, 지상권, 전세권, 권리, 질권, 유가, 증권 위에도 뭐 할 수 있다? 물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OX, X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됐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뭘 보냐? 여기서 보면 물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물권은 뭐예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죠. 여기서 사람은 뭐냐? 점유권자가 물건을 뭐죠? 여기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지배하고 있는 이다. 소유권은요? 소유권도 물건이죠. 소유권자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여기요, 지상권이죠. 지상권 뭐죠? 토지죠. 지상권자가 물건 중에서 뭐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 거. 여기는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토지나 건물을 지배할
할 수 있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 뭐가 중요하냐? 이건 기본적으로 이건 암기해야 돼.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조가 돼 있어. 나한테 묻지 마. 우리 민법이 이렇게 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먼저 뭐다? 물권은 뭐가 있다? 점유권과 본권으로 이루어졌다. 본권은 뭐가 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이루어졌다.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은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것은 뭐다?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용익물권과 큰 차이점 뭐냐? 담보물권은 무조건 경매권이 있어야 돼. 경매권이 없는 것을 절대로 담보물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무조건 뭐 할 권리가 있다? 경매할 권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자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그러면 저당권이 제일 무섭죠? 저당권 돈 안 갚으면 뭐한다? 은행이 경매해버리잖아요. 내 말처럼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담보물권은 뭐가 있다? 경매권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알고 먼저 이걸 암기하라고. 그냥 암기하지 말고 편명적으로 이것을 자꾸 여기하고 연결해서 하라고. 먼저 점유권과 뭐가 있다? 본권이 있다.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런데 이 제한물권은 뭐를 제한한다고? 소유권을 제한한다. 뭘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한다. 소유권을 어떻게 제한한다? 영원히 제한한다.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일시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직접적이고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한다고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우리가요, 여러분요, 모텔 같은 데 들어가죠, 모텔? 호텔이나 모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람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채권은. 그래서 여러분, 채권은 뭐냐?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요.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한 사람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청구권이다. 이렇게. 청구권, 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여기가 특정한 행위를 뭐라 한다? 이것을 급부다. 이렇게. 여기가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해.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얘기해야 돼.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해. 그러니까 뭐요?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요, 이 채권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여러분, 임대차가 있거든요. 임대차요. 임대차 우리가 아주 비교하는 거. 그럼 임대차는 뭐요? 갑이란 사람의 건물에요. 1층에요.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가. 임차인. 임차는 뭐죠? 월세를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월세는 채권이거든요. 채권이 어떻게 한다? 이 을이요, 사람이 사람한테 을이 갑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고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대신 뭐는 낸다? 사용료는 내는 거죠. 우리가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뭐 호텔 30만 원, 모텔 5만 원 이렇게 돈 주고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방이 다 정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걸 내가 해요? 건물주가 해요? 건물주가 하죠. 숙박업주가 하죠.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죠. 숙박업주한테. 나 돈 줄게. 너가 다 해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다 해놓고 이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그때 들어가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물권은 소유권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 임대차하고 채권하고 비교를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전세권 봐봐요. 전세. 똑같은 집인데요. 여기요, 2층에요. 병이요, 전세를 했다고. 전세권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 똑같이 전세권이나 임대차는 둘 다 뭐가 똑같아? 침대에서 뒤집어 자는 건 둘 다 똑같아. 그렇잖아요? 침대는 에이스 침대고, 전세권은 에이스 침대고, 그 다음에 뭐요?
뭐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뭐 시몬 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죠? 둘 다 똑같은 침대에서 뒤집어 자는 거예요. 자는 거 다 똑같은데 하나는 채권이고 하나는 물권이란 말이죠. 알겠죠?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근데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둘 다 똑같이 잠을 자는데 뭐가 다르냐? 물권은 누구하고 누구다? 사람과 물건이다. 물권은 사람의 물건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세권 등기가 딱 되면 이 전세권자가 이 2층을 어떻게 한다? 직접, 즉, 소유자의 협조 없이도 이 병이요, 전세권자가요, 직접 이 집을 지배를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자기가 원하면 방 한 칸이 남으면은요, 다른 사람한테 그걸 또 뭘 해서 월세를 줘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 갑의 갑의 협조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보면 월세 들어갈 때하고 전세 들어갈 때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월세는 채권이에요. 월세는 채권이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방에 벽지 좀 발라달라고.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했더니 벽지가 너무 지저분하다. 벽지 좀 발라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주인이 도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월세는 누가 도배해준다? 집주인이 도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세는 누가 도배하죠? 본인 내가 전세권자가 도배하죠? 그거 왜 그러냐? 봐봐요. 여기 전세권자가요, 전세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뭐냐? 물권이죠. 물권자죠? 물권자가, 전세권자가 물건을, 2층을 직접 지배해서, 그래서 갑의 동의 없이 자기가 직접 지배해서 사용하고 자기가 직접 지배해서 수익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사용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거 보면 물권이라는 것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지배. 그럼 지배라는 것은 뭐냐면 이 건물이 지금요 30평 아파트예요. 그럼 30평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로 줄여. 그러면 이만큼 되죠. 그러면 내가 전세권자가 이 30평 아파트를 지배한다 이 말이죠. 그럼 딱 지배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다 모든 걸 다 해결해야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벽에 있는 벽지 있죠? 지저분하면 누가 발라야 돼요? 전세권자가 발라야 돼요.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중개를 할 때 월세 중개하는 게 더 쉬워요? 전세 중개하는 게 더 쉬워요? 전세가 100번 쉬워요. 월세가 100번 어렵단 말이죠. 월세는요, 사람 한 20명 데려가면 한 번 계약해요. 전세는 2-3명만 데려가면 계약을 해요. 왜요? 월세는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못된 생각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주인이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치지 않아도 될 거, 자기가 와서 뭐 하나 박으면 될 것까지도 주인한테 다 해달라고 요구해. 그러니까 주인도 참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깨지고 와가지고 또 이삿짐 들고 와가지고 또 싸운 사람이 있어. 알겠죠? 신발장이 왜 이렇게 삐끄덕 소리가 나느니 그 주인한테 또 해달라고 해. 왜요? 월세는 누구한테 해달라고 한다? 모든 것을 주인이 하는 거라고 말이죠. 주인이 기본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바로 잠을 잘 수 있고 바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전세는요, 누가 해요? 전세는 내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요, 조금 삐그덕거리더라도 어때요? 그냥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벽지가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굳이 남의 집에다가 벽지 발라줄 이유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전세하고 물권하고 채권의 차이예요. 채권은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나 월세 낼 테니 너 해줄 거 다 해줘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월세 한번 놀라면 집주인이 죽는 거죠. 아주. 알겠죠? 사람 비유 맞추려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요? 당장 직구해야 될 사람이 아주 좋죠. 그 사람요, 이판사판 가려 안 가려? 안 가리니까요. 알겠죠? 근데 전세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주인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주인이 싫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그냥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실무에 딱 가보면 월세가 훨씬 힘들죠. 알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 채권하고 물권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전세권자가 직접 건물을 지배해서 자기가 직접 사용해야 돼. 그런데 채권은 임대인한테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 임대인이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배타적, 독점적이란 말은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배타적, 독점적이란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빠르냐? 그래서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빨라요. 우리가 같은 원 안에요, 같은 원 안에 두 사람이 같이 서 있죠. 이렇게 두 사람이요. 뭐 갑자기 허수아비가 됐네. 두 사람이 같이 서 있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양립한다. 이렇게. 양립이란 뭐죠?
양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다. 양립 가능하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 뭐란다? 경합한다. 이렇게. 경합한다. 두 개가. 그래서 나중에 이런 보면요. 착오와 사기가 경합한다. 이런 말이 나와. 사기와 담보 책임이 경합한다. 착오와 담보 책임이 경합한다. 이런 말 쓴단 말이죠.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있다, 둘 다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통 어떻게 한다? 보통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보통 선택적 행사, 선택 이런 말이 주로 나와. 주로. 그런데 봐봐요. 여기 오직 한 사람만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도저히 이거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오직 한 사람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이 원안에는 이것을 독점적이다. 독점이란 말은 나 혼자만, 너하고는 안 돼 이 말이죠. 이것을 뭐냐? 배타적이다. 배타적이란 말은 뭐다? 둘이 나란히 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뭐 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요, 독점적, 배타적,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독점적이다 이 말이죠. 물권은. 그냥 물권은 여러 사람의 물건을 지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나 혼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뭐하고 통하죠? 일본에 스모라고 하는 씨름 있죠. 스모 씨름. 두 명이 맨 처음에 같이 서 있죠. 나중에 한 사람 밀어내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원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기죠. 그러면 이 사람 혼자만 이 원 안에 있을 수 있지. 이걸 독점이라고 그래. 배타적이라고 그래. 나는 너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요, 처음에는 같이 서 있죠. 이렇게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그것을 양립한다고 그래. 경합한다고 그래. 그 다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독점적 배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독점적 배타적이라는 말은 어느 경우에 주로 쓰이느냐? 점유할 때. 봐봐. 점유는 딱 잡으면 다른 사람이 이거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점유란 말을 배타적 지배란 말로 많이 써. 나중에는 공동 소유 가면 공유해서 보면 갑이 점유했다 이 말을 갑이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배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오직 누구만? 혼자만이니까 뭐가 다 점유하고 있다. 나 혼자만. 봐봐, 점유하죠. 이렇게 점유하면은 다른 사람이 또 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배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배타적 지배, 그러면 그것을 뭘 얘기한다? 점유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를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물권이라고 하는 말이 어마무시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이해를 한다? 물권이라는 것은 뭐다? 딱 세 마디를 암기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이렇게. 다시, 사람이 물건을 지배. 채권법은 아까 뭐라 했죠? 채권은 아버지가 또 할 거예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이 정도만. 특정인이 특정한 행위인데 세 가지까지 가면 힘드니까 특정인이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 봐봐. 여러분 다 일반인이라고 그래. 일반인. 여러분 다 일반인. 그런데 내가 꼭 집어서 너 그러면 뭐요? 특정인이죠. 여러분 그럼 뭐요? 일반이죠. 그러니까 특정인은 반드시 너한테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은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만 돈을 받아야 돼. 특정한 사람 채권이니까. 을의 친구한테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이 물권이 무엇인지, 채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 알겠죠? 다시 이제 정리하면 물권은 사람의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래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준다. 본권은 뭐냐?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한이다. 그러니까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 아파트에다 주차를 했다. 누군가 주차를 했어? 그럼 이 주차라면 이거 누구 차, 뭐죠? 주차할 수 있냐 없냐? 누군가를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차에만 주차 금지 딱지가 붙어 있어. 그러면 나는 이 주차장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다른 차들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 사람들은 점유할 정당한 뭐가 있다?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을 뭐란다? 본권이다.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물어보죠. 당신 차에는 왜 아무것도 딱지가 안 붙었어요? 아, 제가 이 아파트 1205호에 사는 소유자거든요. 소유자니까 뭐 할 수 있어? 주차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주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주차장 한 칸을 내가 뭐 한다? 점유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유자인데요 이렇게요.
근데 당신은 그러면 왜 그러면 아무 딱지가 없어? 아, 나는 여기 사는 전세권자거든요. 이렇게. 왜요? 전세권도 어디에 속한다? 전세권도 본권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학원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혹시 지금 강의실 의자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강 신청했나요? 수강 등록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 없어? 있다. 이것을 만약에 물권으로 보면 여러분 뭐가 있다? 본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여러분요, 우리 보면 KTX라든가 차를 타다 보면 꼭 엉뚱한 사람이 내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 사람은 뭐가 있어? 그 자리를 점유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죠. 뭐가 없다? 본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내 자리인데요, 벌떡 일어나 또 놀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나는요, 내가 내 좌석권에 내가 앉아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나는 뭐가 있다? 본권이 있다. 나는 좌석을 샀죠. 그래서 나는 이 좌석에 대한 뭐다? 소유자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것을 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권 속에는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고 제한 물권이 있다. 제한 물권은 뭐를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해. 한번 봐봐. 여기 간단하게 왜 소유권을 제한하냐? 건물에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3층짜리 건물. 그러면 만약에 이 3층짜리 건물이 다 가벽거라고 해봐. 그럼 값은요, 소유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여기까지가 3층 전부가 소유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1층을요 전세를 줘봐. 전세를 줬어. 그러면 소유권은 어디까지다? 여기까지만 소유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가 소유권인데 여기만 소유권에 미치고 여기는 전세권자가 우선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어떻게 한다? 전세권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밀어 올린 거죠 지금. 그래서 전세권자가요, 전세권이 소유권을 지금 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존속 기간 동안 이 말이죠. 그래서 제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물권이라고 한다? 제한 물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뭐를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제한 물권. 그래서 항상 제한 물권은 뭐냐? 타인의 즉 소유자죠.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그걸 뭐라 한다? 타물권이다. 그래서 이렇게 봐봐. 이렇게 얘기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질권은 타인의 동산, 저당권은 타인의 부동산. 항상 의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타인의 토지, 타인의 부동산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제한 물권은 전부가 다 뭐다고? 타인의 물건, 즉 소유자, 갑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뭐라 한다? 제한 물권이다. 그러니까 제한 물권은 자기 건물에다 자기가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세는 어디가 전세다?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설정하는 게 전세라고. 자기 건물에 자기가 전세를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자기 토지나 건물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외가 있기는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는 그것을 혼동해서 본다 이 말이죠. 혼동해서.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 예외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혼동해서 보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물권이 무엇인지 이거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채권에 대해 살펴보고 채권. 그래서 채권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을 비교하고 잠깐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일물일권주의,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 그 다음에 또 뭐냐? 우선적 효력이 하는 것이 아까 우선적으로 뭐죠?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전세권이 우선하죠. 왜요? 1층에 2년 동안 전세를 설정하면 이 1층에 들어가서 잠을 잘 사람은 소유자다, 전세권자다. 전세권자죠.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누가 먼저 잠을 잘 수 있다?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무슨 물권이라고 한다? 용익물권. 용익권은 다른 말로 무슨 물권이다? 제한물권.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왜? 소유자가 전세를 줬으니까 전세권자가 먼저 그 집에 살아야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소유권자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우리는요, 전세권이 우선해요, 소유권이 우선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소유권이 좋은 거니까 소유권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그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소유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누가 한다? 전세권자가 한다. 언제까지? 기간 동안 이 말이죠. 그래서 제한물권은 전세권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을 제한물권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세권하고 제한물권하고 소유권하고 부딪히면 누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전세권, 제한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선적 효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요 다음 시간에 배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